안녕하세요. 엘코퍼레이션의 엘른이입니다. 오늘은요, 지식 L 채널을 준비했어요. 어떤 지식을 드릴 거냐? 3D 프린터의 전반적인 기본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3D 프린터 들어는 봤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떤 걸 쓰고 있고 방식은 어떤 게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3D 프린팅이 뭘까요? 3D 프린팅은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진화를 해왔는데요. 예전에는 렌디큘러 이미지와 같은 광학 렌즈나 프리즘을 이용해서 3차원의 느낌만을 주는 3D 프린터가 있었었고요. 그 이후로 지나가면서 블라인드 엠보싱이라고 하는,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청첩장이나 아니면 명함에는 옛날에 이렇게 엠보싱을 찍어내는 방식의 프린팅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는 아예 상품화가 되어 있는 3D 물체에 프린팅을 하기도 했어요. 자, 거기서 이제 기술이 진화해 아예 3차원 출력물을 프린팅을 하는 시대가 왔죠. 3차원의 물체 자체를 프린팅을 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될 거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야 그것도 있대 할 수 있는 정도는 알아가실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3D 프린터 방식에는 가장 기본적인 FFF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SLA, DLP, SLS, SLM이라는 대표적인 방식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 방식들이 어떠한 방식인지, 어떤 소재를 사용하는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FFF 방식, 저희한테 가장 익숙한 3D 프린터예요. 뉴스로 접하셨던, 별땡그램에서 접하셨던, 가장 많이 접해보신 3D 프린터가 바로 이 FFF 방식의 3D 프린터일 거예요. 다이렉트 방식, 보호대 방식 적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FF 방식이라는 거는요, 자, 이렇게 생긴 금속으로 된 노즐에 와이어 형태로 된 소재를 집어넣어서 출력을 하는 방식이에요. 노즐을 뜨겁게 달궈요. 그러면 이 와이어 형태로 된 플라스틱이 녹겠죠. 그렇게 녹으면서 실처럼 뽑아내면서 한 층 한 층 적치게 나가는 방식을 FFF라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FF 방식에는 일반 플라스틱에서부터 페트병 소재, 그리고 말랑말랑한 소재까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단점은 출력의 공차가 클 수도 있다는 점, 가장 큰 단점이에요. 자, 동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어떤 방식으로 조형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와이어가 넘어오면서 노즐이 뜨겁게 달궈져 있고 실처럼 뽑아내면서 한 층 한 층 한 층 한 층 한 층 한 층 빠르게 쌓아 올라가고 있어요. 자,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타임랩스로 제작이 된 영상인데 실제로는 출력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SLA 방식. 이번에는 녹아있는 소재를 단단하게 붙이는 방식을 설명드릴 거예요. 자, 요번에 사용되는 소재는 액체예요. 자, 이 액체를 이용해서 출력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액체의 정체는 뭘까요? 빛에 붙는 플라스틱을 녹인 물이에요. 빛에 붙는 플라스틱을 녹인 물에 저희가 레이저, UV 레이저를 조사를 하게 되면 그 UV 레이저가 단 부분을 따라서 이 플라스틱 녹인 물이 붙게 되겠죠. 바로 그게 SLA 방식인데,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SLA 방식은 이 플라스틱 녹인 물을요, 레이저를 선을 그리면서 조형을 하게 돼요. 레이저를 선 또는 가장 짧은 마이크로미터의 점을 이용해서 그리고 지나갑니다. 한 선 한 선 그려서 한 층을 만들고 또 한 선 한 선 그려서 한 층을 만들고, 결국에 3D 프린터의 가장 기본은 적층이에요.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고 어떤 소재를 사용하시더라도 한 층 한 층 쌓아서 만드는 적층형의 방식이 3D 프린터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LA 방식도 저희 동영상 한번 볼 건데요.
액상수지가 담겨있는 수조에 레이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레이저를 조사를 할 때에는 안쪽에 있는 반사판과 유리 거울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레이저를 꽂아주게 돼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레이저가 선을 그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죠. 자, 이게 바로 SLA 방식의 3D 프린터예요. SLA 방식의 3D 프린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소재는 상당히 많아요. 자, 그 소재들도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액상수지를 사용하는 장비가 SLA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알아볼 장비는요, 저희가 DLP라는 방식의 3D 프린터예요. DLP라는 3D 프린터는 똑같아요. 얘도 빛에 굳는 플라스틱의 물을 소재로 사용하는 3D 프린터예요. 이 플라스틱 녹인 물을 저희가 SLA 방식에서는 레이저를 선으로 그리면서 붙였어요. DLP 방식은요, 아래에 커다란 프로젝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 프로젝터가 레이저를 반사해서 한 면을 찍어냅니다. 탕탕탕탕탕 탕탕탕, 저희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것처럼요.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출력 시간은 빨라지겠죠. 출력 시간은 빨라지는 대신에 가장 큰 단점은 한 면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출력의 실패율이 높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모든 3D 프린터는요, 저희가 화장품이나 옷도 마찬가지죠. 비싸면 예뻐, 저희 이 이야기 많이 해요. 마찬가지예요. 고가의 장비일수록 당연히 출력 해상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출력할 수 있는 사이즈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3D 프린터가 뭐가 더 좋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3D 프린터는요, SLS라는 방식의 3D 프린터예요. SLS라는 방식의 3D 프린터는요, 말 그대로 레이저를 사용하는 3D 프린터입니다. 근데 얘네는 소재가 조금 독특해요. 어떤 소재를 사용하느냐? 저희 앞쪽에서는 와이어로 된 필라멘트도 사용했고 액상수지도 사용했어요. 이번에는 파우더를 사용할 거예요. 아주 잘게 쪼갠,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놓은 파우더에 레이저를 쏘아서 녹여서 순간적으로 굳히는 방식의 3D 프린터를 SLS라고 얘기를 합니다. SLS 장비에도 소재는 굉장히 다양해요. 나일론을 가장 기본으로 사용하는 소재도 있고요, 석고도 있어요. 말랑말랑한 폴리 재질의 소재들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SLS 방식, 지금 화면을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레이저가 막 그리고 있어요. 근데 롤러가 검은 색깔 파우더로 다시 덮어요. 자, 검은 색깔 파우더로 다시 덮는 작업을 하고 나면 레이저가 또 빛을 그리면서 조형을 시작을 해요. 파우더 메터리얼 베드에 들어있는 파우더를 조형할 수 있는 파우더 베드에 롤러가 편편하게 펴주는 작업과 레이저로 조형을 하는 작업을 출력물이 완성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게 바로 SLS 파우더의 방식의 3D 프린터예요. 자, SLS 방식의 3D 프린터도 저희 동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가 한 면 한 면을 꼼꼼하게 지나가면서 조형을 하게 되죠. 레이저로 꼼꼼히 조형을 한 부분을 다시 롤러가 파우더를 돌돌돌돌돌돌 밀고 와서 편편하게 만들어주면 그 위를 다시 레이저가 조형을 해요. 레이저로 파우더를 속열하는 방식이다. 이게 바로 SLS 3D 프린터다. 자, 그러면 파우더를 사용하는 방식은 SLS 3D 프린터밖에 없을까요? 나 어디서 들었는데 철도 3D 프린터가 된대. 알루미늄도 나온다던데? 자, SLS에서 가장 끝글자만 바뀌면 메탈 파우더를 사용하는 SLM 방식의 3D 프린터가 됩니다. SLM 방식은요, 말 그대로 똑같아요. SLS랑 마이크로 단위로 잘게 쪼개어진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구리 등등의 철의 소재를 강한 레이저로 순간적으로 녹여주는 거예요. 철이니까 뜨거우면 녹겠죠. 그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뜨거운 레이저를 이용해서 철을 녹여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요. 저희 SLS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죠? 대신에 SLS 파우더와 SLM 파우더를 사용할 때 이 장비의 차이는 얼마나 더 강한 레이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SLM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정을 따로 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D 프린터, SLM 3D 프린터를 사용을 할까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저희 SLS, SLM 같은 파우더를 사용하는 장비에서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FDM 장비까지 저희가 함께 알아봤어요. 자, 궁금하신 내용들은 하단에 있는 메일 주소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앞으로 저와 다시 만나는 시간에는요, 각각의 장비 그리고 그 장비에 따른 소재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들을 준비해서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